안녕하세요. 레츠손입니다. 안녕하세요. A코치 윤코치입니다. 저희가 킹 오브 트랙 17에 참가를 하고 다녀왔습니다. 지금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서 해설을 함께 해보려고 해요. 영상이 길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하다는 순간은 몇 번 없어서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짧고 재밌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참가했었던 손코치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은퇴 후 3년 만에 대회라서 사실 긴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수 시절 때는 대회하면 항상 잘해야 돼가지고 그런 등수 때문에 스트레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 대회는 그런 부담 없이 그냥 이제 재밌게 타보자라는 생각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또 이 승부욕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떻게 타다 보니까 준비를 하다 보니 우승을 하고 싶고 또 우승을 목표로 대회를 준비를 했는데 대회 결과가 3위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번 킹오트 대회가 저한테는 되게 좋은 자극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살짝 잃었던 자전거 흥미도 좀 되살려주는 계기도 되고 또 이제 무언가를 목표를 가지고 재미있게 준비할 수 있어서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윤코치님 봤을 땐 어땠어요? 제가 준비하는 은주 코치님을 옆에서 봤을 때는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기재 준비에서도 자잘자잘한 실수가 있었고 경기 중에서도 찰나의 순간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등수를 놓치는 경우가 보였었거든요. 우리가 재활을 하고 선수들이 경기를 복귀할 때도 신체적인 준비 상태뿐만 아니라 경기 감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3년 만에 경기다 보니까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보였다. 그게 이제 제 총평입니다. 근데 특히 도로에서는 그 라스트든 어필이든 기아 사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선수 때는 스탠다드 크랭크를 썼어요. 이제 스탠다드라고 하면 저는 이제 앞에 아우터가 53에 11단을 썼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스램 구동계를 사용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스램 구동계는 제가 미드 컴팩트인데 아우터가 48이에요. 저도 그냥 후원받은 리브 자전거로 이렇게 천천히 샤방 라이딩을 할 때는 크게 못 느꼈는데 이제 대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쓰는 파워 영역대도 더 커지고 이제 시속도 더 빨라지니까 이거 너무 가벼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안 바꾸려고 이제 리브 본사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재고가 없어서 못 바꾸고 대회에 출전을 했거든요. 나중에 라스트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파워대는 안 올라가는데 RPM만 계속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기재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번에 느꼈어요. 이번에 은주 코치가 이제 출전한다는 소식에 많은 이제 엘리트 선수들이나 코치님들이 경기를 지켜보시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짚으셨었죠? 네, 너무 맞아요. 도대체 기어비를 몇을 쓰는 거냐, 헛발질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냐라고 분명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마 엘리트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다리가 안 돼가지고 저렇게 케이던스로 타나 아니면은 기어비를 잘못 선택했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 실제로 방심하고 있다가 준비되지가 않아가지고 적절하지 못한 기어비로 이번 시합을 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다음 대회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대회에 나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경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경기 전략을 저희가 아예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었어요. 간단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영상을 늦게 올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전략이 뭐였죠? 자, 첫 번째 전략이 작전명 나름입니다. 이 나름 전략도 이제 윤코치님이 준비해 주셨거든요. 이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거는 나하름 선수에게 허락을 받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혹시 동호인분들 중에 이제 엘리트 선수들이랑 같이 라이딩을 해보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그래도 이렇게 출발하고 아니면 끝나가는 지점에 이 신호대기 하는 순간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신호대기 했다가 출발할 때 선수들이 엄청 빨라요. 이게 막 힘을 써서 빠르다는 게 아니고 그 정말 적절한 기업이 너무 무거운 것도 아니고 너무 가벼운 것도 아니고 발도 적절하게 약 1시에서 3시 위치에 놓고 신호가 빨간불에서 녹색불로 바뀌자마자 클릿을 정말 깔끔하게 끼우면서 바바바박 나가시는데 이게 너무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출발하면은 막 한 번에 20m를 벌어지는데 그게 선수들은 힘을 써서 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조종술과 평생 동안 해온 그 몸에서 나오는 바이브지 이게 뒤에 오는 누군가 흘리겠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유튜브를 지켜봤는데 남자 선수들은 그래도 클릿을 끼우면은 꽤나 빠르게 경기가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킹 오브 트랙이라는 시합에서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클릿을 끼우자마자 빠르게 나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여자 시합 같은 경우는 클릿을 끼우고 굉장히
천천히 경기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한 메리트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힘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선수들이 평소에 하던 대로 이게 빨간 신호에서 녹색 신호로 바뀌는 것처럼 그냥 클릿을 끼우고 빠르게 가면은 거기서 그냥 벌어져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이 전략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을 했고, 이거를 나름 선수가 진짜 잘해요. 제가 같이 라이딩을 하면은 도로를 타는 중에 긴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빨간 신호에 걸렸을 때 긴장을 하거든요. 우스갯소리로 도로 시합에 빨간 신호등이 3번 있으면은 나름 선수가 월드 클래스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이 작전명을 나름이라고 해서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기 영상을 보기 전에 나름 작전을 했는데 전개가 어떻게 됐죠? 일단은 성공을 했어요. 어쨌든 BA 그룹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이제 첫 번째 스타트를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거리가 많이 벌려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코스를 처음 타봤고 또 그날 또 맞바람이 되게 많이 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직선 코스가 출발하고 나서 되게 길었기 때문에 혼자 가기엔 되게 버겁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들 이제 다른 해설 영상에서 보면 BA를 100% 쳐서 다리가 굳어서 뭐 못 가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 뒤에가 잡으러 와서 지쳐서 이제 못 갑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선수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본인의 100%를 다 쏟아내서 그 뒤의 경기를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타는 선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 타다가 내릴 거 아니잖아요. 완주도 해야 되고 라스트도 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항상 100%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스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이제 BA가 나면은 오케이 땡큐, BA가 나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뒤에 따라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괴롭히는 거니까 오케이 이것도 좋겠다 라고 해서 이런 작전을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작전과 상황은 영상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3, 2, 1, 출발! 자, 이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출발하자마자 생각보다 와트가 높게 나왔네요. 저도 생각 외로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출발하자마자 실수 없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와트가 많이 나온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준비한 전략 자체는 유효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클릿을 끼우면서 빠르게 나갔기 때문에 뒷그룹과 많이 간격이 벌어졌고, 뒷그룹도 역시 추격을 하느라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전략은 유효했지만 준비가 모자랐다라는 게 이제 평지 코스에 들어오면서 나타나죠. 평지 코스에 들어서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은 맞바람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이 평지 직선 코스가 되게 길다라는 걸 일단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갔으면은 이제 BA가 아마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이때쯤 생기셨나요? 일단 직선 구간이 너무 길었고 바람이 너무 셌기 때문에 이거는 BA 성공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상을 보시면 뒤를 자꾸 확인하면서 가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뒤를 보면서 간 것도 뒷그룹과의 거리를 체크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또 누가 선두로 나서서 이제 나를 잡으러 오는지, 또 이걸 계속 가야 되는지 아니면 또 뒷그룹이랑 합류가 되어야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다 보고 있는 거라서 절대로 그냥 막 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첫 경기라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상대로 빠르게 출발했고, 그렇지만 다시 이제 뒤랑 다시 흡수가 되어서 그 후엔 이제 팩에서 회복하면서 경기 진행을 일단 지켜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은주 코치님도 속도를 그렇게 올리지 않고 뒤에서 미소 선수가 치고 나오시면서 은주 코치님을 맹렬하게 추격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게 좁혀지는 걸 보니까 이제 굳이 내가 힘을 쓸 필요 없겠구나, 빠르게 뒤에 흡수를 해서 뭔가 다른 경기를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빠르게 펠로톤에 흡수되면서 체력 안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저는 그래서 뒤에 흡수됐을 때 저 포함해서 이제 4명이 뭔가 BA 그룹이 이제 형성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형성되지가 않았어요. 이제 더 교대를 하면서 빠르게 이제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뒤에랑 같이 다 합류돼서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렇게 합류되자마자 한 번 더 어택을 해서 BA를 시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주 코치님을 추격해오는 입장에서 많은 힘을 소모했고, 은주 코치님을 견제하기 때문에 이제 4명이서 또 BA를 나간다면은 이제 지금까지 추격해오신 분들이 불리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은주 코치님도 만약에 컨디션이 좋고 예전처럼 경기 감각이 많이 살아있었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BA를 시도하면서 한 번 더 괴롭힐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영상을 보니까 윤코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 감각이 진짜 많이 떨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펠로톤에 합류된 이후에 크게 이제 이렇다 할 만한 일이 없었어요. 은주 코치님도 이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움직이는 펠로톤 속에서 회복을 하시고, 다른 잘 타시는 선수님들도 크게 이제 보이는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은주 코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었나요? 사실 저는 이제 BA를 몇 번씩 더 시도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경기를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바퀴수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선수들을 또 대회 도중에 스타트 라인을 지나갈 때마다 바퀴수를 체크하면서 타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제가 바퀴수를 체크하면서 타려고 하는데, 타다 보면 이제 힘들고 정신없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대회를 나와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바퀴수를 잊어먹었는데, 체크하려고 이제 스타트 라인 들어올 때마다 엄청 이렇게 둘러봤는데 바퀴수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선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퀴수를 모르니까 뭐를 해볼 수가 없었어요. 다음이 골인이라서 힘을 아껴야 하는지, 아니면 바퀴수가 많이 남아서 이게 제가 하려고 했던 BA를 시도할 수가 있었는지, 이런 걸 이제 판단하면서 타야 되는데 바퀴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님 두 분이 BA를 시도하시는데요. 응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꽤나 좋은 타이밍에 좋은 BA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굉장히 거리가 멀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펠로톤 그룹에서 굳이 이 쫓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어요. 은주 코치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BA 그룹에 2명이었을 때는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따라잡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니까 BA 그룹에 1명으로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1명은 혼자서 가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라스트가 다가오면서 시속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BA 그룹을 봤을 때는 시속이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면 저희 그룹이랑 자꾸 좁혀지는 게 느껴졌고, 또 혼자 가서는 맞바람을 다 맞으면서 끝까지 가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일단 라스트 치면서 분명히 잡힐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나 결과는 라스트 인터벌과 동시에 잡히면서 골인을 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이서 나가던 BA 그룹이 1명으로 정리가 되는 구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BA 치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BA 치는 선수와 같은 팀의 선수가 펠로톤의 속도를 줄였다거나, 아니면 펠로톤에서 추격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더라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BA 시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은 손은주 코치님이 굉장히 경기 운영이 더 힘들었었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BA가 있어서 좀 당황하긴 했는데, 역시나 이 여성 동호인 분들의 실력도 굉장히 좋다고 저도 이번에 느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피니시 구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행히도 은주 코치님의 예상대로 BA 나가신 선수가 펠로톤 그룹에 흡수되면서 다들 라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은주 코치님의 실수 연발 퍼레이드 라스트 순간의 해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경기를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경기 운영 감각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라고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 조금 있다가 보면은 제가 코너 돌자마자 이제 라스트 치려고 이제 준비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제가 바퀴수는 몰랐지만 그래도 이제 피니시 종소리는 확실하게 들었고,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이 코너를 돌면서 먼저 라스트를 치려고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피니시 라인은 뒷바람이기 때문에 먼저 라스트를 시작하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지금 대회 영상을 보시면 제가 잠깐 주춤하고 다시 라스트 인터벌을 시작하는 게 보입니다. 이게 라스트는 한순간 스피드 싸움이기 때문에 한 번 주춤하는 게 되게 크게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어비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충분한 파워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골인을 했고, 그리고 솔직히 좀 창피한 말이기도 하지만 제가 오랜만에 대회를 출전을 해서 피니시 라인을 좀 헷갈렸어요. 처음 출발 지점 선이 이제 피니시인 줄 알고 골인을 해서 2위 자리에서 3위까지 밀려나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또 저의 준비 미흡이기 때문에 다음 대회는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더욱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합 때 더욱더 좋은 모습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름 작전은 다음 킹오투에서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스타트 라인에서 제 모습 지켜봐 주시고 혹시 이 작전명을 아시는 분들은 나름을 외쳐주세요.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